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외신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다. 이번에 IAEA 사찰을 결국 그렇게 거부한 그런 상태에서 결국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하면 어떻습니까? 적당히 기자 선생님들 비공개로 이해해 주시고. 마침내 마지막 회담. 북한 측 대표의 얼굴은 남측의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굳어 있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놀라운 발언이 나왔다.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렵게. 아니 다만 그걸 그러나 불바다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 가지 수수께끼가 더 있었다. 미 국무부는 당시 한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President Kim added additional requirements. This made the North Korean delegate very angry. And he made the very unfortunate and very threatening remark about turning Seoul into a sea of flames. 이전 회담에서는 꺼내지 않았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 북한을 더욱 자극했다는 것이다. 북한 측은 우리 최고 당국자에 대한 비방 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 둘째, 북한 측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반정부 투쟁 선동을 즉각 중지할 것. 회담이 결렬되면 북미 대화도 중단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새 조건을 제시한 것은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었다. 특사 교환 포기 선언이고 근데 아까 한 말인데 전면 대결 선언이고 우리와의 다른 하나는 나아가서 엄중하게는 전쟁 선언이다. 당시 정부는 남측이 먼저 새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북측이 불바다 발언을 한 뒤에 이에 대응해 긴급 제안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당시 협상 대표였던 송영대 전 차관은 지금도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바로 직전에 저쪽에서 그날 이제 먼저 불바다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워낙 이제 막다른 가파른 골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카드로 우리가 그 긴급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후 정리된 통일부의 공식 자료에는 우리 측이 먼저 긴급 제안을 했고 그 후에 북측 대표의 불바다 발언이 나온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송영대 전 차관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당시의 정부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이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여기 있는 대로 이게 지금 기록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I was shocked when I saw what appeared in the South Korean newspapers. It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 understood from the South Korean embassy. 그렇다면 정부는 왜 순서를 바꿔서 발표했을까? 유관 부처들이 모두 모여 새로운 조건을 내걸기로 결정한 것과 순서를 바꿔서 발표한 데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회담 상황을 상세하게 통보받고 있었던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회담 결렬이 청와대의 지시라고 밝혔다.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ld me they received orders from the Blue House not to accept any more discussion with North Korea. That's what I understand from South Korean government. High-level sources. 그렇다면 정부는 왜 회담을 결렬시키려고 했을까?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북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보다 안보리 회부 통한 압박으로 풀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불로 다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회담 결렬 직후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담의 폐쇄회로 화면을 방송에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언론들은 정부의 입장에 발맞춰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을 대서특필했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앞장섰다. 사태 직후 국회에 나온 국방장관은 전쟁이 나면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특정 지역에 도발을 가해올 경우 우리는 한미연합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 강력한 응징보복을 실시하고 도발 양상에 따라서는 이를 통일 전역 수행의 기회로 연계시킨다는 전략 개념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펜타곤은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서는 극비로 국방성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첨단 시뮬레이션까지 동원, 대규모 전폭기들을 동원한 영변 폭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어떻게 북한의 대공망을 뚫고 효과적으로 영변의 원자력 시설을 폭격하느냐가 관건이었다. No. What I can tell you is that if you have ever noticed what it takes to launch an airstrike on specific facilities, it turns out to be what's called a fairly complicated package of aircraft in order to first attack the anti-aircraft capability, protecting the sites so that the planes that arrive with munitions to attack the sites are not themselves attacked by the anti-aircraft capability of the enemy state. So you need a lot of airplanes to do this right and do this safely. And that's about all I can tell you. 그러나 핵시설을 폭격할 경우 흘러나올 방사능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방사능은 남한과 일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핵시설을 폭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핵무기를 그러니까 투하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파괴력은 적지만 방사능이 퍼진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하니까요. 보복 대응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의 원전을 공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방사포와 자주포 등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된 1만여 문의 장거리포들이 서울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고 결국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했다. 전면전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했다. 94년 5월 주한 미군 사령관 게리 럭은 페리 장관의 명령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그리고 5월 18일 펜타곤에서는 페리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미군 최고 수뇌부들이 모여 극비리의 게리 럭의 한국전 계획을 최종 검토했다. 이 회의 결과는 이튿날 클린턴에게 보고됐다. 전쟁의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다. 그 결과에 따르면은 그 미군 측 사망자 수가 최소 5만에서 10만, 한국군 사망자 수가 최소 50만 명 안팎, 또 한국의 민간인 피해자가 수백만 명, 또 이제 재산 그 피해 규모가 1조 달러.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전 3개월 동안을 상정으로 한 그런 이제 그 피해 규모가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클린턴은 고민에 빠졌다. 마침내 클린턴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영변 원자로의 연료봉 8,000개를 빠른 속도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8,000개나 되는 폐연료봉 속에는 많은 양의 플루토늄이 들어있었다. 북한이 만약 연료봉에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조만간 여러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그것을 재처리해서 이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거기서 뭐 25kg이든지 3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면은 너다섯 개 또는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만들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안보리로 갔고 한국 정부는 북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다. 안보리가 경제제재를 결의해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삼선이 미국을 부추겨가지고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게 하면은 누구보다 먼저 농안하는 것이 남조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제재는 곧 전쟁이라고 반발했고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비해 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전면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규모 증원군을 파견하는 계획을 실행하려 했다. 걸프전 당시 수십만의 미군이 집결한 뒤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을 본 북한은 미군의 군사력 증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He had said, we will not tolerate
the buildup. You know, if North Korea is paranoid, you know, if they here's this big giant, it starts to bring over all this stuff. You know, does this mean that we're going to be overrun? 증원군을 파견하는 것 역시 너희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어떤 경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방의 그 치밀한 어떤 그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일방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그 수단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상대방의 맞대응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 대응 맞대응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펜타곤은 만약 북한의 반발로 전쟁이 시작되면 전면전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펜타곤은 백악관 보고하기 몇 시간 전 게리럽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전쟁에 대한 증원군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내심 증원군 파견을 반대하던 럭 장군은 즉각 레이니 대사에게 만나자고 요청했다. He asked me, do you know about this buildup that they're authorizing in Washington? And I said, well, I know that. He said they want to do it. And he said, do you want this to happen? And I said, I think it would be a mistake right now. And he said, I do too. 두 사람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미국인 수만 명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들은 워싱턴으로 긴급 전문을 보냈다. That day, we sat down, the general and I, and wrote a cable to Washington expressing our concern that there be no buildup until evacuation plans had been drawn up and evacuation in fact had taken place. 이때까지도 강경 대응을 주장하던 청와대는 주한 미국인에 대한 소개 계획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미국이 전쟁을 감수할 결심임을 알아차렸다. 사실 미국이 공격하려고 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모든 준비를 끝내가지고 나한테 강요를 했거든요. 절대 내가 안 들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클린턴과의 전화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클린턴 대통령하고 그때 대판 싸웠습니다. 한차례 전화로요. 그때 내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고 그러면 아마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백만이 죽었을런지 수십만이 죽었을런지 그거는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당시 미국은 영변을 폭격하려 했던 것인가? 미국 측 자료와 증언들은 당시 폭격 계획은 없었다고 부인한다. There's no official plan ever to bomb Yongbyon. It was an option along many other options, but it never got to the point of being a plan. Danger of a war in 1994 was very real, but the question of attacking the nuclear reactor was overruled by Secretary Perry as something that would provoke a war. 그렇다면 왜 한국의 대통령은 병력 증강을 영변 폭격으로 오인했던 것일까?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방안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단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원칙적인 결정만을 통보받았을 뿐이었다. 그러한 그런 그 어떤 원칙적인 일반적인 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의 군사당국이 어떤 그 결정을 하고 했다는 건 전 사실은 잘 그 당시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송은 영변 폭격안을 수개월에 걸쳐 검토했지만 한국과는 이런 방구 협의하지 않았고 정부는 외신 보도를 통해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당시 미국이 그런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실행 전에는 아마 우리 정부에다가 통보를 하질 않을 거죠. 미국 사람들은 똑같이 이제 2급 비밀은 시크릿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시크릿 노폰이라는 게 붙어요. 노폰이나 2급 비밀이지만은 외국 사람한테는 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강조를 하는 거지. The degree of military consul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the critical weeks at the end of May and the beginning of June in 1994 was not close enough
The United States was carrying out all this planning in Washington. Even General Luck and Ambassador Laney didn't know everything that was going on, and they went back to Washington to make sure they were on top of the situation because they were very worried that this was going to escalate. 한국 시간으로 6월 17일 오전, 럭 장군과 한국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는 클린턴 주재의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다. 한반도에 대한 증원군 파견을 최종 승인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때마침 평양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이 회의를 중단시킨다. In the middle of that conversation, a phone call came in to the White House from President Carter, who was in Pyongyang. He asked to speak with me. I went into another room. President Carter told me that he had a deal. 마지막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평양에 갔던 카터 전 대통령이 극적으로 김일성과의 합의를 알려온 것이다.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던 클린턴의 참모들은 경악했다. 그러나 카터가 동행한 CNN을 통해 합의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바람에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crisis is over, and I personally believe that Kim Il-sung wants to be sure that the crisis is over. The next step, obviously, is to make sure that the agreements that were worked out between me and him are carried out. William Perry, who was the Secretary of Defense, said we might well have gone to war if we hadn't have gotten that agreement. And you know what that would have meant? Another Korean War. I mean, we're talking real devastation.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언론들은 카터의 방북을 폄하하는 데만 바빴다. 그러나 전쟁의 위기를 경험한 북한과 미국은 결국 대화를 선택했다. 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에서 기본 합의문에 서명했다. I'll see you again. I'll see you again too. 지난해 말 홍콩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재임 중에 했던 결정 가운데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클린턴은 이렇게 답합니다. 1994년 6월 북한 영변 핵시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걸 안 김영삼 대통령의 반발은 엄청났습니다. CIA도 남북 양측에서 100만 명의 엄청난 희생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클린턴의 발언에 행사 참석자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난 군사 타격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북한 상황을 보면 당시 포기 결정이 두고두고 짐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클린턴이 그때 군사 타격을 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거고 우리의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요즘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을 보면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력한 응징 보복을 실시하고 도발 양상에 따라서는 이를 통일 전역 수행의 기회로 연계시키는 전략 개념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펜타곤은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서는 극비로 국방성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첨단 시뮬레이션까지 동원, 대규모 전폭기들을 동원한 영변 폭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어떻게 북한의 대공망을 뚫고 효과적으로 영변의 원자력 시설을 폭격하느냐가 관건이었다. No. What I can tell you is that if you have ever noticed what it takes to launch an airstrike on specific facilities, it turns out to be what's called a fairly complicated package of aircraft in order to first attack the anti-aircraft capability, protecting the sites so that the planes that arrive with munitions to attack the sites are not themselves attacked by the anti-aircraft capability of the enemy state. So you need a lot of airplanes to do this right and do this safely. And that's about all I can tell you. 그러나
핵시설을 폭격할 경우 흘러나올 방사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방사능은 남한과 일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외신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다. 이번에 IAEA 사찰을 결국 그렇게 거부한 그런 상태에서 결국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선생님들 비공개로 이해해 주시고. 마침내 마지막 회담. 북한 측 대표의 얼굴은 남측의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굳어 있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놀라운 발언이 나왔다.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다만 그걸. 그러나 불바다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 가지 수수께끼가 더 있었다. 미 국무부는 당시 한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President Kim added additional requirement. This made the North Korean delegate very angry. And he made the very unfortunate and very threatening remark about turning Seoul into a sea of flames. 이전 회담에서는 꺼내지 않았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 북한을 더욱 자극했다는 것이다. 북한 측은 우리 최고 당국자에 대한 비방 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 둘째, 북한 측은 핵시설을 폭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핵무기를 그러니까 투하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물론 이제 그 파괴력은 적지만 방사능이 퍼진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하니까요. 보복 대응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의 원전을 공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방사포와 자주포 등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된 1만여 문의 장거리포들이 서울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고 결국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했다. 전면전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했다. 94년 5월 주한 미군 사령관 게리 럭은 페리 장관의 명령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그리고 5월 18일 펜타곤에서는 페리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미군 최고 수뇌부들이 모여 극비리의 게리 럭의 한국전 계획을 최종 검토했다. 이 회의 결과는 이튿날 클린턴에게 보고됐다. 전쟁의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다. 그 결과에 따르면은 그 미군 측 사망자 수가 최소 5만에서 10만, 한국군 사망자 수가 최소 50만 명 안팎, 또 한국의 민간. When I saw what appeared in the South Korean newspapers, it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 understood from the South Korean embassy. 그렇다면 정부는 왜 순서를 바꿔서 발표했을까? 유관 부처들이 모두 모여 새로운 조건을 내걸기로 결정한 것과 순서를 바꿔서 발표한 데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회담 상황을 상세하게 통보받고 있었던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회담 결렬이 청와대의 지시라고 밝혔다.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ld me they received orders from the Blue House not to accept any more discussion with North Korea. That's what I understand from South Korean government. High-level sources. 그렇다면 정부는 왜 회담을 결렬시키려고 했을까?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북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보다 안보리 회부 통한 압박으로 풀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불로 다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회담 결렬 직후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담의 폐쇄회로 화면을 방송에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언론들은 정부의 입장에 발맞춰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을 대서특필했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앞장섰다. 사태 직후 국회에 나온 국방장관은 전쟁이 나면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특정 지역에 도발을 가해올 경우 우리는 한미연합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반정부 투쟁 선동을 즉각 중지할 것. 회담이 결렬되면 북미 대화도 중단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새 조건을 제시한 것은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었다. 특사 교환 포기 선언이고 내가 한 말인데 전면 대결 선언이고 우리와의 다른 하나는 나아가서 엄중하게는 전쟁 선언이다. 당시 정부는 남측이 먼저 새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북측이 불바다 발언을 한 뒤에 이에 대응해 긴급 제안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당시 협상 대표였던 송영대 전 차관은 지금도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바로 직전에 저쪽에서 그날 이제 먼저 불바다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워낙 이제 막다른 가판 골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카드로 우리가 그 긴급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후 정리된 통일부의 공식 자료에는 우리 측이 먼저 긴급 제안을 했고 그 후에 북측 대표의 불바다 발언이 나온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송영대 전 차관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당시의 정부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이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여기 있는 대로 이게 지금 기록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I was shocked.